안녕하세요. 비랩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이 자료의 프러시안 블루, 안료는 PB27, 윈저 앤 뉴턴에 오래 올린 안료는 PY40색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후커스 그린의 레시피를 이야기할 때 전통적인 방식은 프러시안 블루와 갬보찌를 섞거나 프러시안 블루에 오래 올린 색을 섞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레시피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료 PY40은 오레올린이라는 이름의 합성 무기 안료인데요. 라틴어인 아우레올리누스, 즉 금빛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 19세기 프랑스 색채 화학자인 미셸 유젠 슈브홀에 의해 명명된 이름입니다. 또 오래 올리는 코발트 계열의 안료이기 때문에 코발트 옐로우라고도 부릅니다. 안료 PY40은 1831년 독일의 화학자인 니콜라우스 볼프강 피셔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는데요. 이후 1852년 프랑스의 화학자인 에두아르 상테브르에 의해 단독적으로 다시 발견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술 재료로서의 상품화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당시만 해도 논문의 교환이 나라별로 활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1852년 다시 개발된 PY40 안료로 상품화를 시작하게 되고 1889년 윈저 앤 뉴턴에 의해 처음으로 오래 올린 프라이밀러라는 이름의 수채물감으로 제작되어 이후에는 오레올린이라는 이름과 색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1880년은 그동안 많은 예술가에게 사랑을 받았던 인디언 옐로우의 사용을 본격적으로 금하게 된 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대체색을 찾던 와중 발견된 PY40에 대한 관심은 당시 꽤 높았던 편인 것 같습니다. 벨기에 물감 브랜드인 블록스의 자크 블록스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오래 올리는 인디언 옐로우나 라크드 고드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안료이다. 다만 안정적이지는 않다. 사실 PY40은 물감의 안료로서 그닥 매력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중간 톤의 노란색에서 약간 탁한 금색 혹은 머스터드색을 만드는 안료로 발색 후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채도가 떨어지면서 갈변한다고 합니다. 발색도 약한 편이고 착색도 잘 되지 않으며 내광성도 좋은 편은 아닌데요. 모든 코발트 계열의 안료가 그렇듯 독성도 있는 편인데 특히 PY40은 코발트 계열의 안료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거기다 가격도 비싼 편에 속하고요. 그 와중에 장점이라면 투명도인데요. 반투명하거나 투명한 성질이 있는데 19세기 이후에 개발된 다른 노란색 안료와 비교를 해도 그 투명도만큼은 뛰어난 편이라 많은 시간 동안 화가들의 특히 수채화 화가들의 팔레트 안에서 꼭 필요한 색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한사 계열 등 내구성도 더 뛰어나고 가격도 더 저렴한 다양한 안료가 개발된 요즘에도 종종 화가의 팔레트 안에서 오래 올린 색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직 알 수 없는 어떤 매력이 또 있는 걸까요?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화두로 거론되는 요즘이라 독성도 그렇고 내구성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물감의 형태로 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안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보조색으로 사용한 물감은 윈저 앤 뉴턴에 오래 올린 안료는 PY40입니다. 윈저 앤 뉴턴은 영국의 물감 브랜드인데 1832년에 창립된 회사로 그 오랜 역사를 대변하듯 화구의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10년 후면 윈저 앤 뉴턴은 200년의 역사를 갖게 되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료 PY40을 수채물감의 제작에 최초로 사용한 브랜드가 바로 윈저 앤 뉴턴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색에 사용해 보았습니다.
혹시 색 비교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 플레이리스트 데일리 컬러스에 다니엘 스미스 버전의 오레올린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댓글란에 걸어둘게요. 윈저 앤 뉴턴의 오레올린은 투명하고 내광성은 중간 등급을 받았으며 착색이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착색이 잘 안 되는 편이었는데요. 보통 착색이 안 되는 편인 물감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착색이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윈저 앤 뉴턴의 오레올린의 경우 약 4개월 이상 지나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색은 안 되는 편이었습니다. 보통 오레올린의 발색은 약간 기본 노란색에서 아주 살짝 오렌지 톤이 가미되어 웜톤으로 보이는 반면 윈저 앤 뉴턴의 오레올린은 약간 녹색빛을 띠는 기본 노란색에 가까운 발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퍼시안 블루와의 조색에서는 약간 더 쿨톤의 그린색이 만들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더 높은 채도의 싱그러운 느낌의 녹색이라 요즘 계절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자연과 닮은 색이어서 발색하는 내내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색할 때도 약간 그런 현상이 보였지만 건조 후 그래놀과는 다른 과립 현상이 보이는데요. 윈저 앤 뉴턴의 오레올린이 발색할 때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원인인지 아니면 퍼시안 블루에서 온 원인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색을 하고 나면 남은 물감을 140g 정도 되는 종이에 농도를 달리해서 발색을 해보는 편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종이가 약간 기름을 먹은 듯 보이더라고요. 두 물감 중 하나에서 바인더 분리가 일어난 것 같은데 다음 조색 편에서 그 원인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알료 PY40은 독성이 강한 편에 속하는 알료입니다. 사용할 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료 PY40 오레올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역시나 착색이 좀 덜 되는 편이네요.